어머님, 중학교 때 줄곧 90점, 100점만 받아오던 아이가 이번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60점대 성적표를 들고 왔다면 아마 머릿속이 새하얗고 밤에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첫 시험이라 긴장해서 실수한 거겠지. 다음엔 잘 보겠지 뭐.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대치동 12년 동안 제가 본 진실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그 60점은 실수가 아니라 아이의 중학교식 공부법이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위험 신호를 읽고 처방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기말고사에서는 50점대 성적표를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원을 바꾸거나 과외를 늘리기 전에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주세요. 기말고사 판도를 바꿀 진짜 고등학교식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긴장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 공부법 때문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은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과목입니다. 중학교 수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개념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도 공식 몇 개 외우고 유형 기출만 주구장창 반복해서 풀어도 90점, 100점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깊이 없는 양치기와 단기, 암기가 통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는 그런 방식으로 중학교 3학년 동안 우등생 소리를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을 만큼 잔인합니다.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지문의 길이부터 압도적입니다. 평소에 문장을 빠르게 해석하고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읽다가 시간이 다 날아갑니다. 게다가 하나의 문제 안에 여러 개념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단계별로 추론을 해야 하며 하나의 정답을 향해 다양한 풀이법을 꺼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이제 외워서 푸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무너진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개념을 이해한 게 아니라 암기만 했습니다. 정의를 달달 외우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 시험 문제 숫자가 조금만 비틀어 나와도 손도 못 대고 무너져 버립니다. 둘째,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끈질기게 고민해본 뇌 근육이 없습니다. 30초 만에 답이 툭툭 나오는 중학교식 문제만 풀다 보니 고등학교 변별력 있는 문항을 만나면 5분도 못 버티고 깨끗하게 별표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머님,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이번에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선행을 한 바퀴밖에 안 돌려서 그래요. 라며 위안을 삼지 마세요. 이건 아이의 머리 문제도 잘못도 아닙니다. 중학교 때 쓰던 고장난 무기를 고등학교 전쟁터에 그대로 들고 나간 것 그 자체가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부모님의 치명적인 실수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성적표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으면 대한민국 부모 90%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당장 대형학원 끊고 유명하다는 대치동 과외 붙이거나 학원 수업 실수를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기말고사 때 절대 실수하지 마 라고 그저 다그치고 끝내버리죠. 불안한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대치동 현장에서 12년 동안 지켜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단 1%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공부의 양이 아니라 공부의 방법에 있었는데 그 보장난 방법 그대로 양만 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뇌는 이미 과부하 상태인데 거기다 학원 뺑뺑이까지 돌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밤새도록 학원 숙제 쳐내기에 급급해집니다. 스스로 씹고 소화할 시간은 통째로 잃어버린 채 학원 강사의 쇼를 구경하다 오는 악순환이 시작돼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입에 넣어주면 뭐합니까? 위장이 고장나서 씹지를 못하는데 그게 과연 살이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뒤집을 5가지 생존 전략. 이게 헛돈 쓰는 공부가 아니라 기말고사 판도를 바꿀 5가지 실천 전략이니까요. 머릿속에 꼭 박아 놓으셔야 합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현장에서 성적을 쟁취해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검증된 처방전입니다. 첫째, 감정적인 비난 대신 냉정하게 진단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개념 자체가 뚫린 건지 문제 해석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훈련 자체가 안 되는 건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원인이 다르면
약도 달라야 합니다. 원인도 모른 채 문제지만 한 권 더 사주는 건 고열로 신음하는 아이에게 원인도 모른 채 해열제만 계속 들이붓는 꼴입니다. 둘째, 개념 공부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십시오. 이제 공식을 외우는 수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이 공식이 왜 유조되었는지, 이 풀이 과정이 왜 성립하는지 아이가 백지로 스스로 증명하고 어머님께서 역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씹어 삼키게 하셔야 합니다. 외운 것은 시험장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감이 오는 순간 날아가 버리지만 본질적으로 이해한 개념은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치동 학원 교재보다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를 씹어 드셔야 합니다. 내신 시험 문제는 학원 원장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출제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멘트, 매일 나눠주는 프린트, 교과서 예제 변형, 그리고 여기에 기말고사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명 학원 숙제 다 했다고 안심하는 멍청한 짓은 오늘부로 끝내십시오. 넷째, 무식한 계획 대신 작은 성공의 중독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독하게 하루 5시간씩 짜내서 공부해. 이런 허황된 계획은 3일도 못 가서 아이에게 좌절감만 줍니다. 하루 딱 30분, 그날 학교에서 배운 수학 수업 복습하기부터 시작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되네? 라는 작은 성공 체감이 쌓여야 아이의 무너진 멘탈이 회복되고 진짜 달릴 수 있는 엔진이 켜집니다. 다섯째, 기말고사 내신 대비 기간을 지금 당장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땐 시험 3주 전에 반짝 돌려도 아마 90점이 나왔을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그 얕은 기간으로는 절대 커버 불가능합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오늘이 바로 기말고사 대비 첫날입니다. 최소 한 달 반, 늦어도 한 달이 남은 이 시점에서는 당장 밤부터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하다고 양만 더 늘리지 마시고요. 제발 제대로 그리고 남들보다 더 일찍 정확하게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의 60점, 70점은 아이의 한계를 보여주는 점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중학교식 공부법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때 잊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말고사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어디서 막혀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싶은 어머님께서는 상담 안내차 댓글과 더보기란에 내용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이의 시험지 한 장만 있어도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함께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다른 어머님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장선생 장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